않으셔서 그랬나 봐요. 지금부터 녹화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1번, 2번, 3번까지 1번, 2번, 1장에는 1번, 2번, 3장에는 3번, 4번, 그 다음에 3장은 그냥 공간으로 내비두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을 넘길 때는 컨트롤 엔터로 선생님 구분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는 저장 버튼 눌러서 지금은 연습이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 누르시고 어디에? 문서에 ITQ 폴더에 더블 클릭하셔야 되겠죠, 폴더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4 번호, 여긴 수험 번호가 되겠죠. 2024 여기 앞에 2024는 내가 2024를 지울 거고요. 여기다 수험 번호라고 입력을 해볼 거예요. 수험 번호라고 선생님들도 아마 다른 이름으로 한 장을 더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신 거를 하신 다음에 수업을 끝난 다음에 바로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쉬시면은 복습이 조금 확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선생님들도 지금 내가 타이핑 한 게 지금 한 장밖에 없다 하시는 선생님은 서식 이전에 지금 다른 이름으로 하나를 더 저장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번호, 이름 해주시고 저는 저장 하나를 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을 저는 선생님이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기다리셨다가, 기다리셨다가, 여기 감독관이 시험자용 ITQ 바탕화면에 있는 거 더블 클릭하세요 라고 하시면 선생님 똑같이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수험 번호를 넣는 거예요. 수험 번호가 만약에 1, 2, 3, 4, 5, 6, 7, 8까지다. 8가 8자리예요. 그래서 8까지 수험 번호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수험 번호는 이고 시험 과목은 무슨 과목이에요? 이건 예시예요, 선생님. 그래서 무슨 과목이에요? 하고 나오시면 선생님이 맞다 그러시면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이 처음에 이렇게 보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빈 화면을 한 번만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한 번 클릭하셔서 이런 화면이 한 번 클릭하면 화면이 정상 화면으로 들어오고 오른쪽에 답안 전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뭐 하시면 돼요? 한글 프로그램의 아래쪽에 내려놨던 거, 우리 위에 저장해놨던 걸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놨던 걸 꺼내서 지금부터 수업을 선생님들이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조건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150점이에요. 그러면 스타일 지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뒤에서 상관없고 앞에서 상관없고 전체 블럭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블럭 지정한 곳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스타일 지정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기 스타일 있으시죠, 선생님? 이 스타일대로 우리는 입력을 할 거예요, 제목을. 그러면 왼쪽에 스타일을 새로 만들기 위해선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제목을 우리 스타일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크리에이티브라고 되어 있네요. CREATIVE.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이다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문단 모양 클릭. 그 다음에 조건이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 간격 10이에요. 그러면 왼쪽 여백을 한번 클릭해서 15, 엔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엔터 누르면 안 되는데 엔터 눌렀네요. 다시 그럼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15 놓고 문단 아래 간격 클릭하시고 10, 그리고 빈 곳 한번 클릭해 주시고 설정, 문단 모양에 대한 조건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옆쪽에 글자 모양 보이시죠? 글자 모양 선택하시고 크기는 10 맞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우리 10 크기, 10 장편 요 조건을 먼저 넣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장평은 스핀 버튼 한번 눌러서 95 누르시고 빈대 누르시고 자가는 아래쪽에 눌러서 5 누르시면 돼요. 5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대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대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 눌러서 한글 누르시고 도둠의 글씨체에 도듬 한글로 도듬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자 한 글자만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도듬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빈 곳 한번 클릭하셔서 다시 한글을 클릭하셔서 영문 클릭하시고 글씨체에 영문은 굴림의 굴, 자, 한 글자만 치시고 굴림 선택하시고 설정 그 다음에 위쪽에 우리는 추가 꼭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추가 누르시고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우리 스타일 지정이 됐어요. 바탕글 밑에 하나 지정이 됩니다. 그럼 설정 버튼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빈 곳 클릭하셔서 내가 여기 앞에 줄이 IT 4차 도 여기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빨간 줄 있는 건 선생님들이 오타 내신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2번으로 올려서 다시 우리는 조건에 맞게 우리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번 좀비 밑에 숫자 밑에 클릭하시고 이제 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표는 우리 여기 리본 메뉴에 표 그냥 있어요. 편집에서도 표가 있어요. 그래서 표 클릭하시고 면은 줄, 칸,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지요. 다섯 줄에 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네요. 그래서 여섯 칸 하시고, 글자처럼 취급하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글자처럼 취급하기 하고,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요? 표가 작성이 됐어요. 그럼 전체 블럭을 한번 잡으셔서 컨트롤 아래 방향키 2번 눌러서 약간 공간을 띄워주시고 첫 번째 칸에다가 마우스 커서 클릭한 다음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는 합계네요. 이렇게 앞에까지만 보여도 될 것 같아요. 입력하겠습니다. 탭키를 이용해서 입력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단위교 부분교는 이따 한꺼번에 합니다. 숫자만 치시면 되지요. 이번에다 이러는데.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입력을 다 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다 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안 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하신 걸로 하시고, 일단은 전체 한번 블럭을 잡도록 할게요. 칸에서 블럭을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칸에다 항상 마우스 커서가 클릭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드래그 전체 블럭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조건대로 우리는 맞춰주면 되겠죠. 위쪽에서 글씨 바탕글에 바로 클릭하시고 도둠에 도 클릭하시고 모든 글꼴 선택하셔서
도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듬 선택하시고 크기는 10포인트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정렬 문자의 문자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래요. 정렬. 전체 했기 때문에 이따 전체는 가운데 정렬하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만 아래쪽 이렇게 숫자만 블럭을 잡으시고 정렬을 오른쪽 정렬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셀 테두리 배경, 셀 배경 면색은 노랑이에요. 그럼 노랑은 우리가 여기 눈으로 보이는 곳이죠. 그래서 구분서부터 여기 밑에 두 번째 칸까지 대고까지 블럭을 잡으시고 우리 면색은 화면에 잠깐 키워볼게요. 화면에 여기 표 채우기에 면색 이렇게 아래쪽에서 선생님 노란 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C 있죠? 알파벳 C 눌러도 선생님 색 채우기가 배경이 바로 나와요. 그러면 색, 면색을 기본색이 노랑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을 계산하는데 빈칸에 우리는 합계를 계산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블럭 잡으셔서 컨트롤 시프트 합계는 썸이죠? S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럭 계산식의 합계 누르셔도 돼요. 우리 오른쪽 버튼 누른 김에 천 단위 구분기호 자리점 넣기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제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전체 이제 나머지는 선 모양 출력 형태 캡션 기능 이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일단은 선생님 캡 블럭을 먼저 잡고 선 모양 먼저 하고 캡션 기능 나중에 맨 나중에 할게요. 전체 블럭 잡은 상태에서 우리 알파벳 라인에 L 누르라고 했죠. 라인에 L 누르시고 선 모양의 이중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바깥쪽 테두리가 전체가 이중선이죠. 이중선 전체 선택하고 설정 나오시고요. 맨 앞쪽도 이중선, 맨 뒤쪽도 이중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랫줄 먼저 잡을게요. 왼쪽도 있기 때문에 라인에 L 누르시고 이중선 오른쪽만 이중선 설정. 그 다음에 첫 줄 블럭 잡으셔서 L 누르시고 이중선 선택하시고 아래쪽 설정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 맨 마지막에 X 있지요? 여기 클릭하시고 라인에 L 누르셔서 대각선입니다. 대각선의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해서 설정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캡션 기능이 남아있죠. 캡션 기능은 우리 테두리를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테두리를 선택하셔서 클릭 누르시고 제가 화면을 잠깐 크게 할게요. 누르시고 여기 위쪽에 레이아웃 두 번째 여기 표 디자인 있고 여기 표 레이아웃인데 레이아웃을 클릭하시면 맨 마지막에 캡션 기능이 있어요. 캡션 기능을 아래 스핀 버튼 눌러서 위라고 선택되어 있는 우리가 예제에 보면 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위 선택하시고요. 위에 여기 있죠, 선생님. 그래서 위라고 선택하시고 우리는 요 표를 블럭을 그대로 블럭 잡으신 상태에서 원래 위쪽에 돼 있으면 원래 이렇게 크게 돼 있을 때는 선생님이 여기 위 누르고 바로 여기서 오른쪽 정렬하고 오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화면을 좁게 하다 보니 이게 다 보이지 않아서 선생님 안 했어요. 오른쪽 정렬에 우리 블럭을 잡았죠? 그럼 그대로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과학 교 반점 찌시고 과학, 영재, 학교, 선항.
그다음에 블럭 잡으시고요. 블럭 잡으시고 캡션도 똑같이 도둠의 10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위에 글씨체에서 글씨체 뒤에다 클릭하시고 도둠의 도자 한 글자 타이핑 하신 다음에 도둠 선택하시고 10포인트는 맞기 때문에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한번 블럭을 잡고 여기 제목이 똑같기 때문에 블럭 잡아서 쓰면 좋은데 일단은 한번 컨트롤 C 눌러볼까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문제의 두 번째 차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차트는 내용 연도별의 부산, 대구, 서울, 부산, 대구이.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블럭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우리 입력 눌러볼게요. 입력에 여기 차트 있으시죠? 블럭 잡고 차트 선택.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럼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 누르시면 얘는 오타 났을 때, 선생님 오타 내면 안 된다 그랬죠? 1581, 173, 1196 맞는 것 같아요. 맞으면 X 닫으시고요. 글자처럼 취급했을 때 우리는 여기 보시면 표가 항상 위에 생겨요. 글자처럼 취급하지 않으면 아래쪽에 생겨요. 그래서 얘가 글자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우리 위쪽에 생겨서 얘를 컨트롤 X예요. 컨트롤 X 누르시고, 컨트롤 X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두 번째 칸에다 첫 번째, 두 번째 칸 있죠? 두 번째 엔터 쳐놓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컨트롤 V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V 누르시고 이제 우리 조건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별을 클릭하시고 얘를 옆으로 밀어서 우리 여기 차트와 비슷하게 여기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랬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문단기호 있어요. 여기 니은처럼 생긴 문단기호에다가 클릭하셔서 문단기호에다 한번 클릭하시고요. 여기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도 밑에도 가운데 정렬 한번 안 되네요. 얘가 가운데 정렬 여기 밑으로 가세요. 아, 글자처럼 취급이 안 돼 있나 봐요. 얘가. 그러면 위쪽에 도형에 가서 여기 글자처럼 취급하기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누르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선생님. 그럼 글자처럼 취급하기 누르시면 알아서 얘가 가운데 아까 여기 가운데 우리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이 왔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편은 그냥 두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조건대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넣을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가거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제목 부분에 클릭 한번 눌러주시고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제목 편집 누르시고 제목에 여기 아까 우리 컨트롤 V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V 먹히지 않아요. 그러면 입력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제목을 과학고, 과학, 영재, 학교, 현황 입력하고요. 우리는 제목은 굴림의 진하게예요. 굴림의 굴 한 글자 쳐시고요. 굴림의 진하게 속성 진하게 그 다음에 12포인트 아래 꺽쇠 두 번만 콩콩 누르시고요. 여기에는 영문이 없기 때문에 영문은 안 해주셔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 반점 때문에 여기 바뀌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밑에도 어, 굴림이라고 해볼게요. 굴림 선택하고 우리는 설정 나올게요. 설정 나오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속성 여기 있지요. 그러면 얘를 여기 안에서 마우스 사방 화살표 나왔을 때 더블 클릭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속성이 나와요. 속성은 보시면 조건이 하향, 채우기 하향이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은 조건은 없으니까 그냥 검정 선택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쪽에 있는 두 번째 그림자 채우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 두 번째 거.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저는 칸이 작기 때문에 얘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예제 나와 있는 거와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눌러보시면 전체 글꼴을 굴림해서 보통 10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전체를 보시면 왼쪽부터 저는 시작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좀 있거든요. 그럼 왼쪽에 숫자 왼쪽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이 아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야 되겠네요. 글자 모양 편집 클릭하시고 여기에 굴림에 굴림 보통 10이니까 굴림만 설정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숫자가 불림으로 했을 때 얘가 불림이 바뀌지 않아요.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셔서 우리 영어로 선택되어 있는 거 있죠? 영어도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얘가 아마 바뀔 거예요. 불림 설정 누르시고 그러면 바뀌었나요, 선생님? 글자 모양 제가 여기 잘못 눌렀나 봐요. 글자 모양 불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택하지 않고 설정 보면 글자 모양 바뀌었죠, 선생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 얘는 잠깐 닫겠습니다. 아래쪽에 서울, 부산, 대구 돼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편집, 그 다음에 여기는 한글만 있으니까 여기는 굴림이라고 선생님 한번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굴림 설정, 그 다음에 여기 범내 마우스 오른쪽 글자 모양 편집 클릭하시고 불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한글만 요거만 선택하시고 굴림 설정하면 나오시면 바꿀 거예요. 요게 숫자가 또 안 바뀐 것 같죠? 한글만 바뀌고 숫자만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선생님 아예 처음부터 선생님 아래쪽도 굴림으로 바꾸고 나올게요. 숫자가 포함되는 거 원래는 숫자가 포함되는 거는 선생님 문자로 취급이 되는데 얘는 바뀌지 않았어요. 숫자가 그럴 때는 굴림 선택하셔서 같이 바꿔주도록 할게요. 설정 같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범례를 보시면 테두리가 들어있어요, 선생님. 테두리 더블 클릭하시고 테두리에 검정 여기 처음에 검정 선택하시고 창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생님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축 제목 범례 똑같이 만들고 나머지는 동일 처리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안쪽에 선생님 여기 줄 안 보이지요? 그럼 얘를 클릭하셔서 줄을 정확하게 클릭하셔서 딜리트 눌러도 되고 마우스 우클릭 누르시고 지우기 누르셔도 된다 그랬어요. 지우기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축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선생님? 여기 축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축 제목 클릭하시고 쭉 제목 클릭하시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여기 맨 앞에 선생님 요거 선택하셔야 돼요. 차트 디자인 선택하셔야 돼요. 차트 디자인에 차트 구성 추가 클릭하셔서 축 제목에 우리는 세로 눌러야 된다 그랬어요. 세로 클릭하시면 축 제목에 누워있지요. 축 제목 더블 클릭하시면 축제목의 마지막에 끝에 있는 거 누르시면 글 상자 나와요. 글 상자를 글자 모양의 방향을 우리는 가로로 하겠다. 가로 클릭 누르시고 얘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 제목 편집, 제목을 가로 열고 단위 명하고 우리는 글씨를 지우시고 굴림이지요? 굴림 선택하시고 얘는 밑에 영어는 없으니까 숫자도 없지요? 그러면 그냥 설정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설정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틀린 거 있나요, 선생님?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트까지 우리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선생님. 바깥쪽 한번 클릭해 볼까요? 바깥쪽 한번 클릭해서 차트가 우리 시험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은지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시고, 아, 나는 같지 않은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장에 1번 선생님, 괄호 지금 없으신 선생님들은 지금 괄호 만드시면 되고요. 자, 괄호 만든 다음에 뒤에 여기 중간에 선생님 괄호 뒤에 한 칸 띄워주세요.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커서 1번 뒤에다가 깜빡깜빡하게 커서 위치하시고요. 입력에 수식 있죠? 입력 바로 밑에 수식을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창에 우리 이제 예제와 여기 예제와 같죠? 여기 예제와 같은 요걸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죠, 선생님? 여기에 합이라고 돼 있는 얘를 클릭하셔서 첫 번째 거 클릭하시고 그럼 아래서 깜빡거리죠? 그러면 K 타이핑 칠 수 있는 건 아래쪽에 타이핑해서 는 1, 그다음에 탭키로 이동하라 그랬어요, 선생님. 탭키. 탭 한번 누르면 빨간 쪽에서 우리는 입력하는 거예요. 빨간 쪽에 위에 N인 것 같아요. N 클릭하시고 다음에 탭으로 빠져나와서 그다음에 K 누르시고 위첨자 있죠? 위첨자는 Shift 누르고 위에 번호 누유 누르면 된다 그랬고요. 아니면 위첨자 위에 첫 번째 A 첨자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첨자의 삼각형 버튼 눌러서 여기 위첨자 첫 번째 거네요. 위첨자 첫 번째 거 누르셔도 되고 위에 단축키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숫자 2 누르시고 숫자 2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탭키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첨자는 위에 있는 내 글자의 기본 글자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빠져나오시고는 그 다음에 여기 분수라고 돼 있는 거 하나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빨간 부분이 먼저 타이핑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탭, 그 다음에 U 다 타이핑 하셨으면 탭으로 빠져나오시고 N 누르시고 그 다음에 가로 n 더하기 1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로 열고 2n 더하기 그 다음에 1 하고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입력을 하셨으면 우리는 꼭 여기 닫기, 넣기라고 되어 있는 걸 선생님 꼭 누르셔야 된다 그랬어요. 넣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아래쪽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력의 수식 탭에 수식을 클릭하시고 얘는 분수가 먼저 나오네요. 그럼 분수 클릭하시고 위에 K 아래 첨자는 어, 여기 첨자 부분에서 한번 해볼까요? 단축키는 세 번째 있는 거네요. 단축키는 Shift 여기 키패드에 더하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위쪽에 A 아래 첨자 선택할게요. 아래 첨자에 X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탭키를 이용해서 빠져나오고 빨간 부분에 E 누르시고 H 눌러서 탭키로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X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연산하고 되어 있는 세 번째 X 클릭하시고 가로 열고 빼기 2MK 아래 첨자 우리 아래 첨자 더하기 아래 첨자가 제가 단축키를 썼는데 안 되네요. 그러면 단축키 안 되시면 위에 찾으셔야 돼요. 첨자에서 하고 가로 닫고 가로 닫으시면 첨자에서 빠져나오셔야죠. 빠져나오신 다음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는 빼기 그 다음에 분수
그다음에 MK 위첨자는 Shift 6 누르시고 E 그다음에 탭키로 빠져나오시고 H 그다음에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넣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넣기 Shift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아래 첨자였던 것 같아요. 넣기 하시면 1번과 2번이 정확히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봤을 때 틀렸다 하시면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탭을 이용해서 같은 자리에 가셔서 수정하셔야 돼요. 수정이 다 됐다 그러면 다시 넣기 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림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에 1번, 2번이 완성이 되시면 4번의 아래쪽에다가 클릭하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처음에 맨 아래쪽에 깔려있는 사각형을 먼저 그리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우린 4번 아래쪽에다가 커서 위치하고 입력의 맨 앞쪽에 도형이 있어요. 그럼 도형의 아래쪽에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 도형 클릭하시고 빈 곳에서 아무 곳에나 클릭 눌러주신 다음에 가운데서 더블 클릭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건이 우리는 여기 있네요. 조건이 여기 130에 145 정확하게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30에 145 여기 뒤에 있는 꺽쇠에 클릭하셔서 130 탭 145 한 다음에 크기 고정 눌러주시고요. 얘는 굴곡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선은 지나치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을 임의색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임의색의 면색의 색깔 선택하셔서 임의색 중에 우리는 흐린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넣어보시면 되겠죠? 노란색 밑에 노른자색이네요. 노른자색 선택하고 설정 나오겠습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제가 좀 키웠어요, 화면을. 이렇게 키웠을 때 얘가 좀 정확하게 가운데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화면을 내려서 아래쪽에 넘어가지 않게 여유 있게 만드시고요. 조금 아래로 내리셔야 돼요. 위에 제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시 화면을 작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의 조건은 여기 이제 첫 번째 거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만들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린 글상자를 이용해서 만들어라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조건의 글상자대로 우리는 글상자로 여기 앞쪽에 우리 도형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 맨 앞에 있는 게 글상자예요. 가로 글상자. 얘를 선택하셔서 그냥 아무렇게나 드래그 하셔서 글씨를 위에서 깜빡거리기 때문에 글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과학 재단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우리 글씨를 먼저 타이핑했기 때문에 글씨를 먼저 블럭 잡아서 우리 글꼴에 대한 조건을 오른쪽에 있는 거 넣을게요. 궁서의 22 하향이네요. 그럼 위쪽에 궁서의 그다음에 궁서 글씨 숫자 뒤에다가 클릭하시고 22 키패드에서 22 엔터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색깔은 하얀 그 색깔은 하향이래요. 글자색 선택하셔서요. 위쪽에 글자색 선택하셔서 하향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는 정렬을 그 아래쪽에 보시면 수평수직 가운데 정렬이라고 돼 있죠? 가운데 정렬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어요. 지금 글씨가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여기 보시면 상자 면색 채우면 나타나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마우스 포인터가 선에다 나타났을 때
네모 모양이 나오셔야 돼요. 바깥쪽 테두리에 갖다 놓고 더블 클릭 하시면 기본 탭에, 항상 기본 탭에 크기가 우리는 90에 17이에요. 그러면 위쪽 클릭하시고 90 탭 17 입력하시고 크기 고정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 골격 여기 선에 음, 선 들어가서 여기 반원이라는 여기 둥근 모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원을 선택하시고요. 선에 반원 그 다음에 채우기에 우리는 여기 조건이 파랑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면색을 선택하셔서 아래쪽에 RGB 색상 중에서 파랑 선택하시면 돼요. RGB 색상 중에서 얘는 아닌 것 같고 얘가 파랑인 것 같죠? 얘를 파랑 선택하시고 설정 누르시면 똑같이 만들어졌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 가운데 여기 사방 화살표 나왔을 때 얘를 끌고 선생님 이렇게 우리 교재 예제와 비슷하게 조금 가운데로 위치하게 이렇게 만들게요. 꼭 가운데 아니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왼쪽부터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왼쪽부터 왼쪽에 있는 조건이 요게 두 번째 이제 밑에 바탕에 두 번째 있는 도형이 깔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형, 사각형 도형을 다시 선택하면 되겠네요. 사각형 도형을 선택, 그 다음에 클릭 누르시고 더블 클릭 누르신 다음에 얘의 조건은 이쪽에 있네요. 그러면 크기가 50에 125예요. 50에 125. 그 외의 조건은 없어요. 이미색을 넣으시면 되지요. 그러면 여기 앞쪽으로 오셔도 되고 아까 채우기 있으면 채우기에서 먼저 하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50에 125. 틀리는가요? 뭔가? 50에 맞는데요, 선생님. 50, 50, 125 이렇게 하고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여기 골격 여기 곡선이 조금 있죠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선에 와서 둥근 모양 선택하시면 돼요 둥근 모양 그 다음에 채우기는 면색을 임의의 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고 RGB 색상에서 선택하셔도 돼요 선생님 아무거나 선생님 원하시는 색상 선택하셔서 설정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 교재와 비슷한 위치로 이동하시면 돼요. 교재와 비슷한 위치 이렇게 입력하시고 요건 이렇게 떨어졌나요?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셔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위치하고 그 다음에 깔린 게 우리 여기 왼쪽에 어떤 거예요? 내 문서에서 그림을 가져와라. 여기 조건에 있죠. 내 문서의 ITQ 폴더에 로고 1 그림을 가져와라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림은 선생님 가져올 때 항상 바깥쪽에서 먼저 있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한번 여기 클릭해 놓으시면 바깥쪽으로 아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위쪽에 그림 클릭하시고 문서의 I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픽처 폴더에 몇 번 가져오라 그랬어요? 로고 1번 가져와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고 1번이면, 예, 로고 1번이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는데 꼭 여기 문서에 포함이라고 돼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조건에 문서에 포함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꼭 문서에 포함이라고 돼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보통은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기 누르셔서 바깥쪽에다가 클릭하시고요. 여기 바깥쪽에다 클릭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 크기가 조건이 뭐예요? 40에 30이죠? 클릭하셔서 40, 탭탭 30 누르시고 그 다음에 조건이 그림 효과의 회색조라고 돼 있어요. 크기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라고 돼 있는 걸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회색조 클릭하시고 설정 나옵니다.
죄송해요. 한 번 더 제가 이거 깜빡했네요, 선생님. 기본에, 죄송합니다. 세 번째, 글 앞으로 제가 기본 설명해 놓고선 또 놓쳤어요. 글 앞으로 다시 한번 설정하셔서 위치를 이렇게 가운데 놓으시고요. 미세로 움직이려면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돼요. 방향키로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죠. 얘는 글맵시를 이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입력에 이렇게 글맵시 클릭하시고요. 글맵시에 과학 기술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조건을 보시면 갈매기형 수장 도둠에 빨강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글맵시의 모양을 클릭하셔서 갈매기형 수장은 요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위에서 두 번째에서 아래로 세 번째 이렇게 갈매기형 수장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글씨체는 도둠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도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둠은 보통 맨 위쪽에 있죠? 음, 도둠 선택하시고 빨강은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럼 설정 누르셔서 여기 바깥쪽에 나와 있지요? 바깥쪽에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채우기에 면색을 우리 RGB 색상의 두 번째 빨강 선택하시고 설정 죄송해요. 저 오늘 왜 이러죠? 기본을 더블 클릭하셨으면 여기 사이즈도 우리 한번 맞추고 올게요. 사이즈가 50에 35, 50에 탭탭 눌러서 35 누르시고요. 크기 고정하시고 여기 글맵시에 나비 모양의 글 앞으로 선택하시고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끌고 이렇게 오셔서 위치가 그림과 같이 비슷한 위치에 올 수 있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쭉 올리셔서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요 앞쪽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화면을 조금 올리셔서 앞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도형 먼저 그리라고 돼 있어요. 도형에 직사각형 도형과 타원 도형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력에 와서 도형을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 도형 선택하시고 여기 앞쪽에서 그리셔도 되고요. 바깥쪽에서 그리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얘는 뒤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드래그 얘는 조그맣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드래그 비슷하게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직사각형의 크기는 13에 18이네요. 13 누르시고 탭탭 18 누르시고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우리는 임의색을 넣어라 나와 있죠. 그럼 채우기 와서 우리는 면색을 아무 색이나 선생님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노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랑 한번 선택하고요. 우리 선으로 와서 둥근 모양으로 꺾여 있죠. 그래서 둥근 모양 선택하시고 설정 이렇게 하시면 위치를 이렇게 선생님 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형에 여기는 타원이지요. 타원을 선택하셔서 여기 드래그 아무렇게나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사이즈는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꺼내신 다음에 13 탭탭 13 누르시고 크기 고정 그 다음에 글 앞으로는 상관없이 우리 도형은 위쪽으로 쌓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씨가 들어가요. 면색은 하향이고요. 그럼 면색은 클릭하셔서 면색에 우린 하향으로 지정이 돼 있네요. 이미. 그래서 설정 누른 다음에 제가 크기 고정했나요? 정신이 설정 누른 다음에 여기 도형 앞에서 그대로 그 상태 도형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클릭하셔서 커서 깜빡이죠? 그러면 여기 도형에 뭐예요? 궁서의 20을 먼저 줘요. 글씨 넣지 않고 궁서 20 엔터 누르시고요. 가운데 정렬이네요.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맞죠, 선생님? 그 다음에 얘를 끌고 와서 이제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게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딱 가운데 조금 붙는 그런 역할이 있네요. 요 가운데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옆에 있는 요 도형 있지요? 도형을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글상자를 이용해서 그려라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글상자를 이용해서 넣고 조건은 파선으로 넣어라. 채우기 색은 없음이고요. 그러면 도형의 글상자 앞에 맨 앞에 거죠. 글상자를 클릭하시고 여기 앞쪽에서 비슷하게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아래쪽에 글씨가 좀 많기 때문에 선생님 처음에 좀 크게 길게 그릴게요. 음, 아래쪽에 글씨가 많아요. 위쪽엔 글씨가 작은데 아래쪽에 글씨가 많아요. 그래서 좀 길게 나중에 줄여도 되니까 길게 먼저 넣으시고요. 선생님 이렇게 넣고 우리는 글씨를 요 밑에 거 있잖아요, 선생님. 글씨 넣지 않을게요. 테두리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고 더블 클릭. 사이즈는 없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채우기로 와서 채우기 면색을 채우기 색 없음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선으로 와서 선 종류를 뭐예요? 파선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점선 또는 파선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는 파선이 익숙하기 때문에 파선으로 선택할게요. 파선 선택하고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얘가 좀 제가 넓게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미 지금 선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깜빡거릴 때 아까 이거 하고 왔어야 되는데 뭔가 놓친 것 같죠. 굴림의 18포인트 여기서 정하고 올게요, 선생님. 굴림의 18 엔터 누르시고요. 음. 그 다음에 수평수지 가운데 정렬이니까 글꼴 가운데 정렬하고 오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 점선의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우리 도형을 선택해 보는데 Shift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부터 선택할게요. 바깥쪽 선택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바깥쪽 직사각형 선택 그 다음에 가운데다 놓고 클릭하셔서 세 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고 계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더하기로 바뀌어요. 더하기로 바뀔 때 여기 빈 곳에서 아무도 여기 도형 안에다 놓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아래쪽 도형을 먼저 선택할게요. 아래쪽 도형에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래쪽 도형을 클릭하고 위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좀 균형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복사가 다 됐지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앞쪽에 있는 이미색의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바깥쪽 한번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더블 클릭 하시면 색깔을 이미색이에요. 채우기 노랑이 아닌 이미색 선생님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설정.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더블 클릭하셔서 노랑이 아닌 이미색 선택하시고 설정. 이렇게 누르시면 되지요. 그러면 가운데 이제 글씨를 동그라미 원 클릭, 두 번째 원 클릭, 세 번째 원 클릭하셔서 우리 글자 입력하고요. 첫 번째부터 우리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문화, 활성화.
요렇게 조금 원래 도형을 그릴 때요. 점선 도형, 파선 도형을 그릴 때는 선생님 맨 뒤에 글이 가장 긴 걸 기준으로 삼아서 도형을 그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한 개씩 또 수정하려면 이게 크기가 맞지 않아서 다시 복사해서 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 맨 글씨가 많은 걸 기준으로 이렇게 하셔서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한번 점검하시고요. 한번 쭉 점검해 보세요. 맞는지. 여기에 우리 하이퍼링크는 글씨가 있어야지만 하이퍼링크 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3장 하면서 하이퍼링크 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저는 보통 다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건대로 넣어 주셨으면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서 우리 3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할 건데, 3장의 조건을 보시면, 저는 여기를 조금만 늘려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늘리고, 얘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3장을 하시면 이제 조건이에요. 얘는 200점 만점 얘를 먼저 조건을 주고 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미 타이핑을 다 해놨죠, 선생님들. 여기서부터 이제 서식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부터 서식을 지정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과학, 문화, 드래그, 제목을 들어가시고요. 굴림의 18, 진하게예요. 그럼 위쪽에서 굴 누르시고 굴림. 그다음에 크기는 18포인트, 18포인트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블럭 잡은 상태에서 18포인트로 진하게 먼저 눌러줘야 된다 그랬죠? 진하게 먼저 누르시고 그다음에 여기 진하게 누르고 가운데 정렬 왔어요. 가운데 정렬 제가 화면 요거 조그맣게 해놨더니 여기 앞에가 불편하네요. 가운데 정렬하고 블럭 돼 있는 상태에서 덧말 같이 넣는다 그랬어요. 덧말은 우리 어디에 있나요, 선생님? 입력에 우리 글자 여기 입력하지 마시고 삼각형 눌러서 더보기 덧말 넣기 있어요. 중간쯤에 덧말 넣기 클릭 그다음에 입력 글씨를 하시면 되겠죠. 과학, 기술, 문화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위라고 돼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넣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책갈피 있죠? 책갈피는 위쪽에 보시면 앞에다 클릭하시면 여기 입력에 있다 그랬어요. 입력에 책갈피는 앞에 마우스 커서 클릭하시고요. 입력 책갈피 위쪽에 바로 보여요. 책갈피 클릭하시고 책갈피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과학이라고 넣으래요. 책갈피 클릭하시고 제목에 과학이라고 입력하고 그냥 넣기 누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생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책갈피, 하이퍼링크 달기 위한 책갈피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여기 그림에 한번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나중에 한다 그러면 꼭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넣은 다음에 바로 입력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연결 대상에 한글 문서 선택하시고 여기 과학이라고 되어 있는 책갈피 있어요. 과학을 클릭하셔서 넣기 그다음에 바깥쪽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그림에다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연결됐어요 라고 되어 있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하이퍼링크로 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클릭 바로 앞쪽으로 오죠. 색깔비 넣은 부분에 바로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부터 이제 머리글부터 갈 거예요. 머릿말 기능. 여기 클릭돼 있는 상태에서 머릿말은 우리 쪽에 있죠? 쪽에 클릭하시고 우리는 쪽에 머릿말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머릿말 요 위쪽에
모양 없음 눌러도 된다 그랬어요. 위쪽 모양 없음 클릭하시면 위쪽에 모양 없음 클릭하시면 바로 나오지요. 바로 나오면 여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도둠의 10포인트 넣으셔도 되고 글씨를 먼저 입력할게요. 과학, 기술, 인재. 글씨를 타이핑하고 하면 블럭을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타이핑하기 전에 조건을 먼저 여기다 넣고 타이핑하면 우리 블럭 잡는 한 번에 클릭할 수 있는 횟수를 조금 줄일 수 있죠,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습관을 조금 그렇게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듬 클릭하시고 크기는 10포인트 10포인트,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이네요.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하시고, 닫기 버튼하고 나오셔야 된다 그랬어요. 꼭, 닫기 누르면 활성화가 되면서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우리 머릿말에 갖다 놓으면 따라다녀요. 무시하시고, 다음 이어서 하시면 돼요. 이어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지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은 문단이기 때문에 문단 아무 쪽이나 클릭하셔서 문단에 커서가 있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선생님? 서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서식에 삼각형 버튼 눌러서 세 번째 문단 첫 글자 장식 클릭하시고요. 키보드로 우리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조건을 보시면 조건은 궁서의 면색 노랑이에요. 그러면 여기 글꼴에 궁서 면색은 노랑 아래쪽 우리 RGB 색상에서 선택하도록 할게요. 노랑 설정 이렇게 하시면 우리 예제처럼 똑같이 보이죠? 예제와 같이 보여요. 그럼 왼쪽에 우리 첫 번째 있는 조건을 다 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조건을 좀 주셔야 되죠. 오른쪽에 있는 조건에 그림 넣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넣어야 되는데 그림은 우리 아무데나 여기 맨 앞에다 클릭해 놓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클릭 일단 해놓고 위쪽에 그림은 입력의 위에 그림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아까 열어놨기 때문에 저는 보이는데 선생님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문서, ITQ 폴더, 픽처에 들어가면 있다 그랬어요. 픽처의 그림 4번이래요. 얘가 그림 4번이네요. 얘를 선택하는데 문서에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열기 아무 데나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하셔서 얘를 다시 한번 여기 선택이 돼 있으셔야 동그랑 네모 있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여기 악수하는 맨 끝에 있는 악수하는 거네요. Shift 누르시면 마우스 동그라미에 갖다 대면 꺽쇠가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요. 기역모양처럼 진한 꺽쇠가 보이시면 그대로 이렇게 자르시면 되죠. 이렇게 자르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도 이렇게 조금 자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 끝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여기 끝에다가 갖다 놓는데 종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선생님 글씨에 조금 겹치게 이렇게 놓으라 그랬어요. 조금 겹치게 이렇게 놓으시면 얘가 알아서 딱 글씨 있는 데서 붙여 이렇게 들어가요. 알아서 자리 차지를 하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넣으시려면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 탭의 크기는 40에 40이네요. 40에 탭 두 번 40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백이 있죠? 바깥 여백 왼쪽 여백이라고 돼 있는 탭을 클릭하시고 왼쪽 바깥 여백의 왼쪽 콩콩 두 번 눌러서 2mm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하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설정하시면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줄이 여기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고도화를 하고 여기 양성의 성고 그 다음에 끝에 유학제 이렇게 다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사이즈를 잘못했나요? 왜
크기가 이상하죠? 40에 40. 여유가 조금 많게 제가 여유분 많게 잘랐나 봐요. 상관없어요, 선생님. 40에 40의 조건대로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 맞추세요. 얘가 조금 앞으로 방향키로 움직이셔야 된다 그랬어요. 방향키 D 고. 오늘도 왜 제가 안 맞을까요? 뭔가 또 잘못했나요? 어제 제가 했을 때는 다 맞았는데 갑자기 또 얘가 또 안 맞네요. 많이 안 맞네요. 제가 여백을 기본에 40에 40 다 맞는데요. 제가 어제 했을 때는 다 맞았는데 갑자기 또 왜 이럴까요? 여기 글씨 자체가 중간에 한 개가 많이 빠졌나? O 누른 다음에 왜 이시 들어가지? 여기 중간에 여기 글씨가 하나가 제가 좀 많이 빼먹었나요? 또? 아닌데 제가 어제 했을 때. 저 오늘 왜 이러지? 선생님들은 다 맞으시나요? 오디션. 네, 저는 맞아요. 그러면 타이핑을 잘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선생님. 음, 오디션. 네. 를 조금 줄여서 다 보이게 오디션 과학 문화를 새롭게 다양한 국민 발굴 계획 등을 운영하고 밑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군요. 운영하고 변화 이제 맞네요. 앞쪽으로 좀 당겨야 되는데 제가 덜 당긴 것 같아요, 선생님. 분명히 제가 어제 연습했을 때 맞았었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저는 여기 자를 때 선생님이 바짝 안 자르고 조금 여유를 많이 남기고 잘랐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틀이 안 맞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괜찮아요, 선생님. 이렇게 똑같지 않아도 이 조건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오고도화를 아래쪽에 성문까지 그리고 아래쪽도 조금 안 맞네요. 앞쪽으로 조금 더 당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고도화를 다 맞아요, 선생님. 아래쪽도 유학공 다 맞아요. 공자가 여기에 보시면 또 한 글자가 올라와 있네요. 띄어쓰기가 아래쪽에 추위로 제공. 문화 아래쪽에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땀이 나죠? 자꾸 틀리니까 선생님도 땀이 나네. 성과와 주요 통계 정리. 통계가 여기 띄어쓰기를 제가 하나 안 했더니 여기 안 맞네요. 제자 다 맞아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위로 이제 올리시고 여기 이제 첫 줄은 선생님 다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각주 있죠, 선생님? 각주의 기억이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아래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조금 요것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러면 여기 조건에 보시면 이렇게 놓고 하면은 이제 여기 문단 번호 여기 위쪽에 있는 문자표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맨 앞에 대학 부설에다가 마우스 커서 클릭하시고요. 커서 클릭하시고 저는 컨트롤 위쪽에 F10 눌러서 문자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문자표 컨트롤 F10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문자표에 우리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네요. 그러면 1번, 2번에 들어가서 기호 2번에 들어가서 여기 문자표 여기 있네요.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띄워져 있기 때문에요.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쪽에서 선생님 블럭 드래그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문자표 앞에서 화살표 있을 때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블럭을 잡으신 상태에서 궁서의 18 하향이네요. 그럼 위쪽에 궁서의 궁 클릭하시고요. 18 엔터 눌러서 색깔은 하얀. 여기서 선생님 하얀 같이 누르시면 안 되죠? 궁서에 18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빨강 여기 음영 같이 들어가잖아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블럭 다시 글씨만 문자표를 제외한 글씨만 블럭 잡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들어가신 다음에 글자 색은 여기서 하양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영색은 빨강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RGB 색상 아래쪽에서 빨강 선택하시고 설정 나오시고요. 여기 위와 여기 아래쪽 제목이 같기 때문에 여기 먼저 하고 갈게요. 앞에 문자표 블럭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지역 별 영재교육 앞에다 놓고 컨트롤 V 하시고 한 칸 띄우시고요. 얘를 블럭, 글씨만 블럭 잡으시고 궁서에 18 하겠습니다. 궁, 궁서 18 엔터 누르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기울인 강조점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지역별이나 뒤쪽에서부터 하셔도 되고 앞쪽에서부터 하셔도 돼요.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글자 모양 들어가신 다음에 확장 위에 확장 탭에 강조점 기타의 강조점이 있죠. 강조점을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어떤 건가요? V자 모양이죠. V자 선택하시고 설정 기울임을 안 했네요. 어, 너무 죄송해서 진짜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하나를 누르시고 다시 우클릭 글자 모양 강조점에 V 설정하시고요. 다시 블럭 잡아서 위쪽에 기울임 선택하겠습니다, 선생님. 기울임, 치솟은 기울임이 여기 있네요. 두 번째 기울임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제목 부분은 선택이 됐고요. 이제 문단 번호 기능 선택하겠습니다. 문단 번호 기능은 여기에 이렇게 전체 선택하지 않고 문단만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까만 부분에서 글머리표 문단 번호 선택. 그 다음에 가장 비슷한 걸 찾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저번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럼 여기 가에 가로 돼 있는 거 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사용자 정의 선택하시고요. 1수준은 1수준의 번호가 1수준이야. 이렇게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1수준에 1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 뒤에 괄호가 없기 때문에 뒤에다 클릭하시고, 괄호를 지우고, 우리 문제에는 점이 있죠? 그러면 점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밑쪽에 가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이 보시면 1수준은 20의 오른쪽 정렬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1수준 아래쪽에 보시면 너비 조정에 빈칸 스핀 버튼 클릭하셔서 20 눌러주시고요. 20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이라고 돼 있는 얘를 클릭하셔서 오른쪽으로 정렬해라. 그러면 얘 가가 오른쪽으로 밀려났어요. 그 다음에 1수준 말고 이제 2수준 할 거예요. 2수준 클릭하시고 2수준은 여기 2수준의 2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가로가 없죠. 우리는 2수준의 여기 문제에 가로가 없어요. 동그라미 기억이죠. 그러면 가로를 일단 지워주시고요. 여기 번호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번호 모양. 번호 모양에 우리는
동그라미 기억, 니은 선택하시면 돼요. 기억, 니은 선택하시고 조건이 30의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러면 조건은 여기 클릭하셔서 30의 그다음에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하시고 내가 뭐 안 한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줄 간격이 남았네요. 설정.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정 눌렀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1 수준으로 다 보인다 그랬어요, 선생님. 1 수준으로 다 보이고 바깥에 한번 클릭하셔서 바꿔야 될 수준. 2 수준을 바꿔야 되겠죠? 그럼 나, 다를 이렇게 블럭 잡으시고 나와 다만 블럭 잡으시면 돼요. 나와 다를 블럭 잡으시고 제가 화면을 잠깐 크게 할게요. 그 다음에 서식으로 가셔서 서식의 맨 뒤쪽에 한 수준 감소 클릭.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래쪽에 수준 바꿔야 될 이 수준을 한 수준 감소 클릭하셔서 이렇게 수준을 바꿔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한 거와 같은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블럭 잡아서 우리 180, 줄 간격이죠. 얘가 줄 간격이에요. 160이라고 돼 있는 부분. 얘를 블럭 잡으셔도 되고 큰 스핀, 작은 스핀 말고 큰 스핀 버튼 클릭하셔서 180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조건은 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래쪽에 우리 글씨 이제 여기 표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표에 보시면 조건이 이렇게 블럭을 전체 블럭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선생님 우리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합치질 않았는데요. 우리 합치기는 블럭 잡고 M이에요. 선생님이 합치고자 하는 곳을 블럭 잡고 M, 그 다음에 합치고자 하는 곳을 블럭 잡고 M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쪽과 여기 줄이 좀 칸이 좀 잘 안 맞잖아요. 한쪽은 넓고 좁고 타이핑 치시면 그럼 전체 블럭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셀 너비를 같게 하시면 내가 선택한 부분의 셀만 같은 너비로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셀 너비를 같게 이렇게 하시면 여기 첫 번째와 마지막 셀이 이렇게 제가 선택한 부분 셀은 같게, 나머지는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체 블럭 잡으시고, 셀럽이 같게 이런 거는 선생님 글씨 타이핑 하기 전에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글씨, 여기 칸 조절에 여기 선에다 갖다 대시면 11자 모양 나오시고 화살표 방향 나오거든요. 요 글로 왔다 갔다 하시면 선생님 조절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왜냐하면 여기에 조정될 칸이 없기 때문에 똑같게 안 하셔도 여기 줄로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블럭 잡을 때는 첫 번째 칸에다 마우스를 항상 커서 놓으시고 드래그 하셔서 블럭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쪽에서 표 전체 굴림의 10포인트잖아요. 그럼 표 전체 글꼴은 굴림에 굴 누르시고요. 굴림 10포인트 맞고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가운데 정렬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라인을 먼저 하고 갈게요. L 블럭을 잡았기 때문에 전체 블럭을 잡았기 때문에 L 눌러서 전체의 블럭은 두 줄이네요. 이중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위와 이중선의 위 아래만 이중선이고요. 그 다음에 선 모양 바로 적용은 해제되어 있는 게 선택이 돼 있으면 안 되고요.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여기 선 선택하셔서 선 없음 누르신 다음에 여기 끝에 보시면 끝에가 선이 없지요. 앞쪽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 없음 선택에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이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와 아래는 셀 우리 이중선이 됐고요. 이번엔 첫 번째 칸만 이렇게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
라인의 L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중선 선택하시고요. 아래쪽 이중선 선택하시고 아래쪽만 이중선 해라 선택하시고 설정 나오시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셀 우리 뭐예요? 그라데이션 있네요. 그러면 배경으로 와서 그라데이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첫 번째 색은 하양, 끝색은 노랑으로 선택하래요. 끝색은 노랑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을 가로로 선택해라 나와 있죠. 유형은 가로로 선택해라. 그 다음에 조건이 다 주어졌으면 설정 눌러서 빙고 클릭하셔서 선생님 맞는지 내가 여기 예제 파일 문제와 똑같이 만들었는지 선생님들이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맨 아래쪽 한국과학창의재단 플러그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둠에 22 진하게 도둠 22 키패드에서 엔터 22 눌러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정렬은 오른쪽 정렬이라 나와 있네요. 오른쪽 정렬 클릭하시고 우리 장평이 있기 때문에 오른 버튼 우클릭 눌러서 글자 모양 들어가신 다음에요. 기본에 장평을 105네요. 클릭해서 105 아니면 스핀 버튼 눌러서 105 넣으시고 설정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클릭하신 다음에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우리는 각주가 있죠? 각주는 5cm네요. 그러면 각주 글씨 아무 칸이나 칸에다 설정 클릭하시고요. 아무 칸에다가 설정하시고요. 그럼 각주가 기역 니은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5cm인지 구분선 꼭 확인하시고요. 5cm를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으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번호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동그라미 기억니은이네요. 동그라미 기억니은 아, 선생님 클릭하시면 죄송해요. 그 각주 어디 뭐 하셨죠? 제가 놓쳤는데. 각주는 그냥 각주 글씨 있는 곳에 아, 아무 글씨만? 곳이나 클릭했어요. 아, 네. 클릭하면 위에 리본 메뉴가 자동으로 각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각주를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각주에 있는 글씨에다가 그냥 클릭하시고 위에 구분선이 5cm인지 확인하시고 여기 조건이 5cm이기 때문에 여기 5cm인지 확인하시고 다를 5cm가 아닌 다른 거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선택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번호 모양에서 번호 모양 클릭하시면 기억, 니은으로 선택해라 나와 있죠? 여기 각주가 기억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 선택하시고 그러면 위에 선생님 맨 위에 보시면 각주가 여기가 기억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네, 기억 확인하셨으면 마지막에 우리 뭐만 하시면 돼요? 이제 쪽번호만 하시면 되죠. 쪽번호 5로 시작하래요. 그러면 쪽번호는 여기 빙고 클릭하셔서 아니면 여기 각주가 우리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화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각주가 있어요. 지금 메뉴가. 여기는 닫기 누르셔도 되고요. 빈 곳 아무나 곳이나 선택하시면 각주는 자동으로 닫혀요. 하지만 머릿말은 자동으로 닫히지 않아요. 머릿말은 꼭 닫기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각주는 빈곳 클릭하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러면 우리 쪽번호 매기기 여기 빈 곳에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신 상태에서 쪽이기 때문에 위쪽 메뉴 중에서 쪽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쪽번호 매기기 있어요. 바로 밑에 보시면 쪽번호 매기기 클릭하시면 여기 쪽번호가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죠? 그럼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하시고 줄표도 없어요. 그럼 줄표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이 아니라 동그라미 1, 2, 3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1, 2, 3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번호가 다른 거는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일단은 모양만 갖추고 넣기
넣기 하신 다음에 그럼 3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럼 위쪽에 메뉴 중에서 세 번 호 시작이에요. 세 번 호 시작 누르시고 쪽 번호를 여기 선택이 돼 있으셔야 돼요. 쪽 번호를 시작을 여기 5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작 번호를 여기 눌러서 5로 지우셔도 되고요. 스핀 버튼으로 콩콩콩콩 눌러서 5 만드셔도 됩니다. 5 선택하신 다음에 넣기 누르시면 자동으로 5로 바뀌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건데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셨으면 선생님 시간이 남으셨으면 오타가 혹시 있는지 정확하게 선생님들 확인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내가 맞게 잘 돼 있고 줄이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2장의 숫자가 2가 페이지가 표시가 돼요. 쪽번호가. 요거는 우리 문제에 보시면 이 번호에 쪽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감점 요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냥 두셔도 되고, 시간이 모자르다 그러면 그냥 두셔도 되고요. 만약에 시간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얘를 감추기를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장 아무 곳이나 클릭 누르시고요. 그럼 커서가 있는 위치로 얘가 자동으로 올라가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위쪽에 여기 쪽이라는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쪽만 감추기 클릭하시고, 뭘 감춰요? 우리 쪽번호 감출 거죠? 그래서 쪽번호를 감춘다 설정 누르시면 아래쪽에 쪽번호 안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맨 위로 1쪽에 가시면 1쪽도 쪽번호가 자동으로 생겨요. 쪽번호는 종이가 우리가 몇 장이 있느냐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1번도 아무 곳이나 1페이지에다가 클릭하시면 1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커서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이 돼요. 그러면 우리 현재 쪽 감추기 클릭하시고 쪽 번호를 감출 거야 체크하시고요. 설정 누르시면 그거 쪽 번호 없어지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얘는 조건을 우리 이제 다 줬어요. 그러면 최대화 하셔서 이제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선생님들. 내가 어차피 문제는 지문으로 주잖아요. 종이로 이렇게 줘요, 문제에. A3 용지에 큰 종이로 주기 때문에 종이로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들이 맞는지 이제 쭉 한 번씩 훑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다 하시면 선생님 저장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저장을 중간중간에 선생님 하나 할 때마다 1페이지 할 때마다 저장 누르셔서 전송하셔야 되고요. 2페이지 할 때마다 저장 눌러서 전송해 주셔야 되고, 다시 3페이지도 중간중간 저장하신 다음에 전송해 주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전송, 여기 보시면 저장하기 눌렀어요. 저장하기 누른 다음에 잠깐 화면을 이전 크기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여기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 선생님들이 미리 제가 여기 지금 런타임 오류가 나가지고 제가 다른 거를 선생님 지금 해왔는데요. 예, 수험번호 넣고 수험번호 다시 한번 아까 저기 잘못 넣었네요. 그냥 아무거나 넣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확인 맞으시면 여기 버전 1010 내 거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건 예전 버전이에요. 그래서 답안 전송이라고 돼 있는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얘를 답안 전송이라고 돼 있는 답안 전송 클릭하시고 맞는지 확인으로 제가 여기 지금 선생님 요거 번호 수험 번호하고 똑같이 넣으셔야 돼요. 지금 얘가 아마 안 뜰 거예요. 없음이라고 뜨죠? 수험 번호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수험 번호가 맞지 않아서 선생님들은 만약에 시험장에 가시면 여기 수험 번호를 정확히 넣기 때문에 여기 존재라고 돼 있는 부분에 있음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있음이라고 나오시고 그다음에 여기 답안 전송 수시를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답안 전송하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상태라는 부분에 여기 있음이라고 나와요. 여기 있음 아니면 뭐라고 나올까요? 선생님, 전송 답안, 이렇게 나와요. 여기 상태에 있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성공이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존재는 있음이라고 나오고요. 상태는 성공이라고 답안 전송을 잘 됐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
선생님 시험장에 가시면 답안 전송을 수시로 최소한 감독관이 한 번씩 전송하세요라고 말해주시면 그때마다 한 번씩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서 선생님들이 모두 완성할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제가 잠깐만 잘못 눌렀네요. 잠깐 확인 누르시고요. 네, 화면을 닫겠습니다, 선생님. 화면을 닫고, 우리 이미 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얘를 화면을 크게 하고, 녹음은 중지하도록 할게요.